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3040 최고위원들이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들 중에 가장 막내죠. 청년 최고위원인 장해찬 의원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아유 요즘 이 활약이 대단하신데 근데 그 활약에 비해서 당내 분위기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저희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네. 기대를 드려야 되는데 네. 네, 우려를 산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일원으로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마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또 민주당 정말 막장 정당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돈 봉투도 있고 네. 뭐 한두 그렇죠. 가지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격할 건 공격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사실 스피커가 돼야 하니까 네. 그렇죠.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안민석 의원 아들 학교 폭력 의혹 폭로가 있었고 또 여기에 정청래 의원 아들 성추행 문제까지 묶어서 이제 청문회를 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셨는데 우선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학폭 없었다 이렇게 반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없었다 하고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안민석 의원이 있지도 않은 최순실 300조를 찾아 독일까지 간 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정말 자신 있으면 진즉 저를 고소하고 남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니라고 말만 하고 네. 뭐 피해자의 글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고 네. 아직 저를 고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 빨리 좀 고소해달라고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촉구하고 네. 있거든요. 고소를 해야지 조사가 들어가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민석 의원이 저를 고소하면 네. 제 어떤 이 폭로가 네. 사실인지 허위인지 네. 경찰이 이제 조사하게 될 겁니다. 네. 또 온라인 네. 게시글 IP 추적도 할 거고요. 네. 그런데 왜 뭐가 떳떳하지 못하고 캥겨서 아직도 저를 고소 못하나. 네. 근데 안민석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시청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만약 학교 폭력이 없었으면 저를 고소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네. 그 있지도 않은 300조 찾아서 독일까지 갔던 분인데. 근데 고소는 간단해요. 네. 그냥 근처에 있는 경찰서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비행기 탈 필요도 없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안민석 의원님 제발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고소 좀 해주십시오. 진짜. 예. 네. 이 보면은 그래서 결국 야 우리 장해찬 위원님은 뭔가 이 대야 공격수 창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김병민 위원님 보면 사실은 또 내부적인 방패 역할을 하고 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좀 하시기로 하신 겁니까? 근데 자주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데요. 네. 네. 뭐 누가 공격하자 누가 방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네. 않고요. 다만 이제 워낙 오래 전부터 방송 활동 같이 하면서 네, 그렇죠.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이다 보니까 네. 좀 톡톡 튀게 막 쏘고 공격하는 거는 제가 주로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또 어려운 이슈들 또 야당이 제기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네. 참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제일 잘할 거거든요. 스타일이 두 분 또 예. 다르시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역할 맞아요. 분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제 이 당내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우리 이제 장 최고위원님은 처음부터 정광훈 같은 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극단적 언행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영향을 우린 안 받는다 하면서 이게 이 선긋기를 먼저 딱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가 계속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더 이상 필요 이상의 큰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무관심해지자 오히려. 뭐 이미 저를 비롯해서 김기현 당대표 네. 또 여러 지도부가 선 긋는 발언 네. 또 강도 높은 경고의 발언 등을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를 돌아보면 이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분들이 네. 유튜브로 제 공격을 엄청 했어요. 네.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네. 네. 그런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최다 득표에 영예를 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 영향력이 정말 컸다면 네. 제가 최다 득표를 못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의 어떤 당선이 네. 득표율이 정광훈 목사의 당내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어.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과거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가깝게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마저도 이제는 확실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죠. 지금 뭐 고소고발전까지 갔죠. 고소고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초반에 약간 뭐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오해를 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결코 정강훈 목사와 같이 가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실 거고요. 네. 저는 다만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시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분들의 열정 덕분에 정권 교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죠. 네. 그런데 그 매주 광화문 나가는 그분들의 숭고한 열정을 네. 특정 개인이 이게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아. 사유화하면 안 된다. 아. 그 지적을 하는 거니까 네. 네. 아, 내가 진짜 열심히 광화문 나가고 태극기 들고 있는데 나한테 왜 그래? 전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 전혀 아니다. 이건 결이 다른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도 정강훈 목사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번 총선에서 못 이기면요. 네. 네.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입법 독재하는 민주당이 네. 그때부터 진짜 막 나가버릴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다 뒤집을 그러면, 거야 아마. 네,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 네. 뭐 내가 좋아하고 말고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우리가 진짜 냉정해져야 돼요. 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인물,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멀리해야 되는 인물, 네. 이런 걸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고 네. 중도층을 포섭해야 되는 대중정당,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총선 승리에 좀 도움이 안 되는 네. 중도층이나 청년층이 눈살 찌푸리는 인물들과 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들어온 당원이 98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들을 좀 걸러내겠다고 탈당을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전체 당원 430만 명 정도잖아요. 그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숫자에 전 목사와 계속 이렇게 연루가 되고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과잉 대표되어 있다고 봐요. 과잉 언론에서도 대표다. 사실은 국민의힘을 물어뜯을 좋은 기회니까 네. 저는 언론이 이걸 2주 내내 기사 쓰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더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돈봉투 같은 걸 대서특필해도 모자랄 판에 네. 네. 사실은 좀 언론도 그렇고 네. 또 이 여러 분위기상 좀 과잉 대표된 측면이 많다라고 보고요. 네. 뭐 추천인의 이름 안 쓴 분 더 해도 네. 뭐 수천 명 정도겠죠. 네. 그 정도면은 전당대회나 당내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 끼칠 만한 인원은 아니라서요. 아, 네. 뭐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재윤 최고위원은 왜 거듭해서 그분 거기에 가서 그분이 뭐 우파를 평정했다고 하고 그분 쪽에 의견을 찬성한다고 그러고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딱 끊었으면 좋는데 처음에 그렇게 과단성이 네. 끊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당 대표나 네. 원내 대표가 나서게 되면 좀 급이 안 맞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를 키워주고 네.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막내인 재선에서 네. 좀 경고를 하고 이걸 정리하고 빨리 털어버리려는 생각이었는데 언론이 워낙 집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네. 막 기사를 쓰고 또 그쪽에서도 뭐 이 당을 접수하겠다 막 글쎄 말이에요. 이 참 네. 이해가 안 가는데. 공천권을 포기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나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래도 김기현 리더십의 장점이 총선 국면에서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공천이라는 게 네. 저희가 밖에 제가 방송에서 시사평론가 할 때 봐도 네.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첨예한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 주려면 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총선 국면에 네. 이 김기현 리더십이 좀 진가를 발휘할 거라고 보고 네. 또 이번에 사실 저희 지도부 전체가 좀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교훈을 또 얻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김기현 대표가 뭔가 좀 힘을 좀 내려고 과단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계속 네. 김기현 대표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 이 두 사람이 또 싸우니까 전체가 또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 참 보기가 민망해요. 네, 네.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뭐 민주당의 가짜 뉴스 공세가 판을 치고 있고 이 여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지도부 출범 이후에 조금 네.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만큼 지금 우리 내부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로 서로 막 이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지도자급 정치인들끼리 싸울 때는 아니다. 아, 그렇죠. 광역자치단체장이든 당 대표든 네. 뭐 국회의원이든 이분들은 공인된 네.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민생 문제라던가 또는 민주당의 여러 범죄라던가 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지도부를 보면 네. 여당 지도부가 일단 김재현 최고는 자숙한다고 안 나오고 있고 태영호 의원님도 뭔가 최근 발언 논란 때문에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보면 최고위원들 뭐 해봐야 한 3분의 1이 비어버려서 네. 참 지도부 공백이 심각하다 싶은데 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 발언이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뭔가 또 반대적인 입장 국민들이 볼 때는 또 기분 나쁘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나 봐요. 4.3이나 뭐 김구 선생 얘기 또 예. JMS까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죠. 네. 다만 국민적 눈높이, 국민적 네.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여러 인터뷰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나 주요 당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정립된 역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시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발언의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조건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막 논쟁을 벌이고 이게 쟁점이 되는 게 네.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가 네. 또는 여당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네. 이게 시급한 전선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민생,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그렇죠. 뭐 이런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또 학원가로 퍼지고 있는 마약 범죄 네. 이런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범죄에 대해서 송곳 같은 대화 공세를 하고 네. 이것에 좀 우선순위를 맞추자. 네. 나머지 문제는 내가 뭐 이 문제도 제기하고 싶고 저 문제도 제기하고 싶고 해도 그건 내 정치지 지금 집권 여당의 우선적인 과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발언에 대한 평가로 제가 막 역사 논쟁 2라운드를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아,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면 네. 아니 그게 뭐가 틀렸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막 그걸로 왈가왈부하고 지금 소모전을 펼칠 아. 시기가 네. 아니다. 아, 지금 중요한 현안이 아니다 이거죠. 정말 엄중한 이 민생의 네.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유능한 당정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네. 민주당이 저렇게 많은 범죄로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거 완전히 돈봉투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공격하기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에 좀 우선순위를 맞추는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정도의 네.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근데 인터뷰 금지령도 나오고 이제 공개 경고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지도부 리스크가 이어지는지 사실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저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네. 무거운 책임감을 같이 통감하고 있고 다만 굳이 이제 변호를 해드리자면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앞섰던 거겠죠. 아. 아마도. 의욕 과잉이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회초리를 일찍 맞았습니다. 네. 정말 따끔한 국민과 당원들의 회초리를 일찍 맞았기 때문에 이걸 좀 전화위복이 되도록 네. 더 신중하고 그러나 대화 공세할 때는 선을 지키면서 더 과감하고 이런 태도를 보여줘서 네. 남은 1년을 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당 윤리위가 이제 오늘 뜨는데 혹시나 김재현 최고 징계 가능한 겁니까? 뭐 윤리위가 이제 구성이 완료되면 네. 네. 당원들이 보낸 이 징계 요청안이 있기 때문에 네. 윤리위에서 일단 회부 여부를 먼저 검토할 것 같고요. 아, 네.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징계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가이드 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윤리위는 독립적 기구라서 네. 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네. 다만 당내에서는 개인에 대한 친소관계를 떠나서 보다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이런 공감대는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자진 같고요. 사퇴론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뭐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의 결단이니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선당우사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김재원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준석 사태 때 이준석 전 대표를 왜 그렇게 비판했습니까? 당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아니라 네. 누가 되었건 당이 먼저다.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어떤 결단을 하면 그걸 우리 당원분들이 더 높게 평가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네.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보면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까지 다시 또 20%대로 내려앉아 버렸는데 네. 그리고 다른 조사도 보면 추세가 훅훅 떨어진 추세예요. 네. 그럼 근본 원인이 뭡니까? 뭐 일단은 근로시간 개편제 네.
시작으로 한 이 정책의 혼선이 좀 있었고요. 네. 당 지도부의 설화 문제, 네. 이 리스크 문제가 또 계속 보도되었었고 네. 네. 여러모로 악재가 겹쳤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막 이걸 만회하려고 네. 무리하게 막 잘하려고 오버하기보다는 네.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다. 아. 국민들에게 우리가 안정감을 드리겠다라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최근 그래도 당정 협의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자 그렇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 당에 와서 네. 회의를 했어요. 네. 이런 당정 회의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뭐 민생을 네. 해결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구나라는 네. 모습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드려서 네. 이게 안타를 계속 쳐서 저희가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큐에 그냥 한 홈런 번에 치려고. 막 뭐 홈런 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헛스윙 나오고 더 안 좋아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회초리를 맞은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네. 좀 차근차근 만회해 나가겠다는 태도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보수층에서는 그래요. 아니 이재명 비리에 변봉투 비리에 민주당보다 어떻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낮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또 뭐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 얘기를 약간 꺼집어냈는데 여론조사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 실제 민심이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에 너무 잦은 네. 이 조사 결과 발표에 네. 기술적인 네. 그리고 정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준을 세워 나가는 건 필요한 일이고요. 네. 네. 다만 추세상으로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것, 네. 그건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는 자세를 아.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설화와 내분, 싸움 이런 느낌이고 네. 민생 아까 말한 뭐 전세 문제니 뭐 또 유류세 문제니 전기료 문제니 뭐 정말 많고 많은 현안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이 민생 현안은 챙기는 모습을 못 봤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거는 정말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활성화된 당정 회의 네. 결과를 또 국민들께 잘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주당에게 네. 제발 그 정치적인 쟁점 법안 가지고 본회의 열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전세 사기 피해 구제하는 그렇죠. 네. 민생 법안 먼저 통과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아침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민주당의 반응이 있나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들의 돈봉투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꾸 안 되는 쟁점 법안을 막 화제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나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헬로윈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무 황당한 법안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 검찰, 뭐 감사원이 모든 걸 다 합쳐놓은 네, 특검까지도 네. 할 수 있게 막. 완전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에 뭐 세월호 특조위나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그 수백억의 예산으로 다 인건비 쓰고 9번 해가지고 아무 내용도 없는데 정말 수백억씩 돈 썼잖아요. 직원들 생일 케이크 사주는데 돈 그러니까요. 쓰고 법인카드 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녹취록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지금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제 돈봉투를 네. 만들어 가서 그걸 찢어버렸어요. 아하.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돈봉투 의원들 출당시키는 것으로 네. 이 돈봉투 구태 문화를 같이 찢어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찢는 거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별명도 약간 찢 계열이죠. 그래서 네. 같이 돈봉투 찢자고 말하고 제가 진짜 아침에 네. 이걸 찢어버렸어요. 네, 이 네. 최고위에서.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네. 네. 이런 매간매직 구태 문화 찢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돈을 준 거 끝이 아니라요. 네. 그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줬던 스폰서 자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관석과 이정근이라는 돈봉투 핵심 관계자, 돈핵관들이 송영길 체제에서 사무총장, 부총장이라는 요직에 임명됐어요. 네. 이거 돈봉투 주고 산 사무총장 자리예요. 아, 돈핵관. 이 좋은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매간매직의 전모가 드러났는데도 네. 네.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 간판 내려야 돼요. 네. 한나라당은 옛날에 간판 내렸습니다. 이거 2008년에 불거진 문제 네.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지금이라도 돈봉투 진상조사위 띄우고 네. 비대위 전환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포함해서 다 바꿔야 됩니다. 당명을 이렇게 바꾸자 그래요. 더불어 봉투당, 더 넣어 봉투당.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참. 그러니까 당 간판을 내린다는 각오 없이 네. 이걸 대충 넘기겠다는 생각을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2008년에 그 박희태 네. 대표 될 때 그때 돈봉투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그 한나라당이었는데 그때 뭐 자진해서 검찰에 조사 요청하고 네. 그리고 처벌 다 받았어요. 그게 2012년에 폭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이 지나서 폭로가 됐는데 네. 수사받고 네. 300만 원 딱 하나 드러났어요. 네. 근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네. 이제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불과 2년도 채 안 된 일이고 그렇죠. 돈봉투 규모가 훨씬 더 거의 지금 뭐 지금 상상을 수십 초월할 명이죠 정도로 지금. 네. 계속 또 퍼져나갈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는 했는데 당에서 나온 말 보면 좀 기가 막혀요. 뭐 밥값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장경태 씨 네, 그런 말했죠. 그런 식으로 이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또 그냥 송영길이 책임지면 끝이지 하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그러고 이런 느낌인데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돈봉투 별거 아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뭐 이런 받았으니까.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속담 하나 써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똥 묻은 개가 누구인지 겨 묻은 개가 누구인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요. 돈봉투가 정말 중대한 범죄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나 거기에 비하면 이 뭐 범죄 사실들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돈봉투 찌라시 나온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했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의원들이면 전화 받자마자 너나 잘하세요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너나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20명 다 출당시키고 송영길 제명시키면서 당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면 자기 영장 심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마음 독하게 먹은 돈봉투 의원들이 진짜 이재명 너나 잘하세요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더는 더 깨끗해야 영이 서는 건데 맞아요.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인 이재명 대표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네. 돈봉투는 이제 겨묻은 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랑 뭐 송영길 전 대표랑 뭔가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들 간에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들어와서 당신이 좀 정리하고 책임지라 하면 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송영길 전 대표도 아마 너나 잘하세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조끼 네. 그거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빌려준 겁니다. 자기 지역구 준 거잖아요. 그냥. 5선이나 했던 인천 계양 그래요. 지역구를 준 당사자이기 따뜻한 때문에 지역구 그대로 물려준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세게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정말 볼품없는 리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역대까지 한국 정치사를 쭉 봐왔는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처럼 볼품없는 당대표는 처음 봅니다. 그렇죠. 왜냐? 송영길 제명시켜야 되는데 지역구 물려받아서 세게 이야기 못하고 네. 돈봉투 의혹 20명 일단 탈당시켜야 되는데 자기 혐의가 더 무거우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볼품없는 당대표가 존재한다는 게 네. 네. 그리고 거대 야당을 이끈다는 게 대한민국 오늘의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그 관리 과정에서 말이 많았어요. 네, 그럼요. 송영길은 이재명 사람이다. 네. 편파 관리했다. 지금도 또 터져 나오는 이 얘기가. 그러면 정말 송영길 당시 책임지세요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내가 대선 때 뭐 했는지 알려줄까? 한마디 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막 속이 간담이 서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자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그러니까요. 일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게 대선 캠프가 열리면 네. 나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저 마포대교 너머까지 줄 서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의도에 네, 네, 와보면 네, 네. 양당 같은 경우는. 어. 근데 거기에 턱턱 사무총장이 직접 챙겨서 자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폰서 자녀를. 아하. 이랬는데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고요. 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있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예전에 여기 나와서 뭐 해외 도피 공천도 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네. 이왕 영장 심사 무서우시면 네. 가시는 김에 프랑스 가시라. 그리고 그 학폭 의혹 제가 제기했던 안민석 의원도 네. 같이 가시라. 최순실 300조 차지로 독일 갈 게 아니라 프랑스 가시라. 아, 프랑스 가셔서 송영길 데려오시라. 아니 독일도 잘 가시고 뭐 해외 동피 불살 각오도 하시는 두 분이 네. 이재명 안민석이 손잡고 프랑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근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우리 송영길 대표가 네. 귀국도 안 하고 네. 그렇다고 기자회견 하겠다고. 기자들을 물어보면
토요일 날 기자회견하겠다. 아니 지금 사고가 터진 지 얼마나 됐는데 그것도 일주일 지나서 기자회견하겠다. 네. 웃기는 얘기인데 이렇게 안 들어오고 기자회견도 늦추면서 뻗대는 게 뭘까?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입이라도 맞추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냐? 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떼그르륵 예, 떼그르륵. 파리에서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서울에도 들립니다. 결국 이제 JTBC 녹취록이나 네. 네, 검찰의 어떤 수사 진척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변호 전략, 꼬리 자르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겠죠. 아하.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 국회의원 방탄조끼를 이재명 대표에게 줬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이 들어와서 영장 이제 청구되면 어. 네. 국회에서 방탄도 못 해줘요. 그렇죠. 방탄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질 심사 받고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정도 증거가 나왔으면 네. 어차피 실형 선고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연기형이 별 따로 다 챙겼대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에요. 뭐 네. 그렇죠. 지역의 뭐 농협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10만 원 주고 몇만 원 준 걸로도 막 구속형 나오고 네.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거에 돈으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 법원이 매우 그렇죠. 엄격하게 네. 굉장히 판단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송 전 대표도 어차피 들어가실 거 적응하실 겸 빨리 오셔서 빨리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국가의 품으로. 그거 한 2달 더 있다가 들어가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 민주당 청년 의원들에게 네. 돈봉투 근절 선언 함께 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는지 사실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락이 좀 장경태 왔습니까? 의원은 네. 연락은커녕 네, 50만 원 한 달 밥값도 안 된다는 망언이나 하고 앉아 있고. 네. 아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장경태, 김남국 이 두 분이 돈봉투 받지 않았다면 저랑 같이 선언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럼 그 두 아하. 분도 받았다. 아니 그건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 예, 근데 돈봉투 받지 않고 떳떳하다면 네. 젊은 사람들끼리 여야 협치하는 모습 보여주기에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 그렇죠. 구태 문화, 돈봉투 근절하자 같이 찍고 싶어요. 네. 오늘 봉투를. 근데 맞아요. 두 분 다 제가 방송국에서도 자주 마주치고 네. 개인 연락처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기사가 아. 나가서 제가 아. 기다린다는 건 다 알고 계실 네. 텐데 네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네. 같이 국회 소통관에서 돈봉투 찢는 퍼포먼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절대 안 나오고 있다 이건데 지금 돈봉투 받은 의원이 네. 10명은 확실하게 있고 최대 20명까지 될 수 있다 네. 하는데 그분들 300만 원 받은 거 있으면 네. 글쎄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올지 모르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배지 날아가잖아요. 네, 공직선거법은 그런데 아마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 여기에는 적용이 이게 안 당내 된다. 선거이기 때문에 당내 선거는 적용이 안 된다. 정당법이나 뭐 다른 혐의가 적용되면 네. 이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네. 배지가 날아가죠. 실형이 근데 선고되죠. 박희태 전 의장 사건을 보면 네. 그때 300만 원 한 건 드러났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아하. 그럼 300만 원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당법 50조 따져보면요. 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 3년 이하. 그럼 저는 이 분들이 박희태 전 의장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형 선고되어서 네. 전부 다 배치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아, 20명 배지 날아가면 과반 안 과반이 되는데요? 무너지는데 네. 대법원 확정 나오려면 좀 아하.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 20명을 다음번 공천 주느냐 마느냐예요. 아하. 리스트가 이제 결국에는 세간에 알려지게 될 텐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 20명 너네는 돈 봉투에 연루됐으니까 공천 안 준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당신은 일어나고, 예. 7천억 넘게 먹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체포동의안 날라오기만 해봐. 네. 우리 가결할 거야. 아하.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 공천 주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돈 봉투 받은 사람을 또 공천 줘? 봉투 공천이죠. 봉투 공천. 그러니까 돈 봉투 딜레마에 빠져서 아하. 민주당의 다음 총선은요. 돈 봉투 공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돈 봉투를 공천 주느냐 마느냐의 딜레마라서 돈 봉투 공천인데 네. 저는 이 돈 봉투 공천에서 20명 다 컷오프 못 시킨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자기가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시끄러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사기당해서 쇼한 거, 아메리카노 들고 참모들과 화보 찍은 거 말고 무슨 성취가 있느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도 사실 성취라고 말하기는 사기당한 뭐한데. 것도 성취인가요? 네, 근데 쇼는 참 잘하셨죠. 아. 아우, 쇼통령이었죠. 네.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생각나는 게
국가 채무가 5년 동안 400조가 늘어나서 천조 시대를 열었어요. 1000조를 돌파했고요. 그거 업적 같긴 하네. 천조 돌파하니까. 하려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네. 저희 세대에게는 정말 까마득히 먼 과거로 그렇죠. 자유당 때 느껴지는데 뭐. 네.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국가 채무가 600조예요. 600조인데 근데 그 5년 만에 400조를 해먹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대단한 능력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성취다. 이것도 성취는 성취네요. 그리고 주택 가격 폭등으로. 그렇죠. 아니 그리고 국민들 재산 2배로 불려준 거죠? 근데 이제 참. 대다수 청년들의 아유. 내 집 마련 꿈이 박살났고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네. 그래서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건강보험 재정도 파탄이 났고 그렇죠. 뭐 탈원전 한다고 전기료 지금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 압력을 받고 있고 멀쩡한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다 사장시킬 뻔했죠. 그러니까 돈 쓰는 것만 주구장창하고 그러니까요. 돈 쓰는데 최고예요. 그 다음에 뭘 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랬던 분이 5년의 성취가 무너졌다고 하니까 네. 국민들이 정말 허망할 것이다. 글쎄요. 참 뭘 성취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리고 또 자기를 현실 정치에 자꾸 소환하는데 그러면 부메랑이 날아갈 거다 너희들한테라고 했는데 그것도 웃긴 게 현실 정치에 참여한 분은 본인이세요. 사실 양산 내려가자마자 매일 사진 올리고 자기 글 올리고 뭐 추천 도서 올리고 거기다가 이 뭐 개달력 만들고 그다음에 책방까지 여신다고 하고 수시로 국회의원들 다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래놓고 누가 소환을 했다는 거죠? 그 책방 만드는데 한 8억 들었다던가 아. 그런 이야기 얼핏 들었던 지금도 아직 것 같은데. 열지는 않죠. 공사가 네. 한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책방에서 네. 김재동 같은 사람들이 북콘서트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또 나가서 얘기하겠죠. 조국이 또 조민 데리고 북콘서트 하겠죠. 하겠죠. 양산 책방에서. 네. 그 돈이 있으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 이 전세 사기가 문재인 정부의 그렇죠. 임대차 3법이나 네. 이 임대주택 사업자들 옥죄는 것 때문에 촉발된 네. 근본 원인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양심이 있으면 양산에 그 돈 들여서 지금 책방 지을 때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산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수호지에 나오는. 근데 그렇게 하고 정말 본인이 정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때 내가 다시 나서서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뭐 이런 얘기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자꾸 네. 남 보고 현실 정치에 소환하지 말라 그러니 좀 약간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을 하고 싶다는 그렇죠. 거죠.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가 불안불안하니까 네. 다음 총선에서도 친문들 공천권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친문들이 공천 좀 많이 받으면 네. 그걸 기반으로 양산 상황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것 같아요. 네. 정말 전직 대통령은 국가 원로로서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친문이라는 계파의 좌장 노릇 정도밖에 못 하고 네. 있으니 네. 아 참 뭐 이야기하면 할수록 깝깝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 많이 하신 분 처음 봤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 장차관하고 네. 수석했던 분들이 사의제란 걸 만드는데 이분들이 오늘도 또 나서가지고 뭐 청와대 개방이 뭐 옛날 뭐 그 일제 무슨 뭐 그 경복궁 궁 훼손한 거랑 똑같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던데 이분들은 또 왜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출마하고 싶어서 나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음번 총선 때 나오겠다는 건데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나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감히 국민들 앞에 나설 생각을 하지? 진짜 뻔뻔한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 일으키고 예. 백신 피해자들 낳았고 네. 부동산 대란 일으켰던 주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못 나오고 저희 전주로 가신다. 네. 이렇게 네, 민주당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수도권 30석 정도 얻어낼 수 있는 신당 창당을 아하. 좀 시사하는 말을 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어떤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 양당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반성할 지점이 분명히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당층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자체적 노력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을 포섭하게 되지 이 신당이 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신당이나 제3정당 운동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주변에는 강력한 대선 주자도 없고 네. 새로운 얼굴도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거의 10년 넘게 제3정당, 뭐 중도정당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네. 다 그대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움직임조차도 이제는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또 장이 들어서면 또 오는 분들이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하. 양당이 긴장하고 반성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소위 말하는 금태섭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이 모임이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야 모두 이제 공천 과정에서 파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저쪽에서는 비명계와 친명계가 싸우다가 혹시나 비명계가 밀려 나오면 또는 이쪽에서 친윤 비윤 논란 때문에 비윤들이 밀려 나가면 네. 공천을 못 받고 그럼 중간에 모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 관여도나 이런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공천 못 받아서 밀려 나온 사람들의 정당에 뭐 이 대안이라 생각하고 표를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새 인물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아젠다를 제시해야죠. 네. 양당이 못하니까 우리가 그 반사이익 누릴게요라는 것 네. 정도는 민주당 못하니까 국민의힘 찍어주세요. 뭐 네. 국민의힘 못하니까 민주당 찍어주세요. 지금 그런 수준에서 형국이에요 현재는. 뭐 딱히 달라진 네.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아젠다와 인물들을 발굴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단순히 어떤 양당에 대한 실망에 기대어가는 반사이익 정치를 한다면 네. 본질적으로는 양당 정치랑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도 악재, 또 뭐 국민의힘도 여전히 내부 혼란 네. 있는데 지금 뭐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야 민주당의 돈 봉투도 있고 이재명도 있으니 이제 우리가 총선 이길 수 네. 있다 하고 있고 오히려 또 야당은 우리한텐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잘못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분에 휩싸여 있으니 우리가 오히려 이긴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겸손하게 준비해야죠. 그러나 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과제들에는 국민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노조 개혁 꼭 필요한 그렇죠. 것이고요. 교육 개혁이나 연금 개혁 같은 경우.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의 1호 영업 사원이 되어서 네. 어떻게든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겠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신산업 만들어야죠. 또 원전 강국의 면모를 되살리고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네. 것. 다만 네. 그 굵직한 흐름 말고요. 좀 이 미시적인 부분들, 네. 디테일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있어요.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여당과 네. 정부가 하나 되어서 네. 민생과 이런 정책 이야기 많이 하면서 어. 저희의 방향이 맞다. 네. 그런데 저희 정말 일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일을 못하게 한다. 네. 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간다면 네. 민주당이야말로 그 엄청난 도덕성 부재로 네. 속에서부터 자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뭐 오늘도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86 운동권이라는 게 네. 젊을 때는 새천년 NHK에서 도우미 불러서 놀던 사람들이고 나이 들어서는 돈봉투 돌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86 운동권을 퇴장시키는 게 네. 다음 총선에 시대 정신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아하, 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여당이 또 먼저 발굴해서 그렇죠. 86 퇴진의 임무를 맡겨준다면 네. 그러니까 여당도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86보다 더 올드한 사람들이 나서면 네.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런 임무를 새로운 인물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면 아하. 그 새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와 86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하. 이런 담대한 질문을 국민들께 던질 때 아. 우리 국민들이 그 새천년 NHK 좋아하는 분들을 네. 돈봉투 좋아하는 분들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새로운 인물도 발굴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공정한 공천 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김기현 대표는 지금 아직 거기에까지 정신을 못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만일에 이게 또 그 대통령실에서 그걸 관여하면 또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걸 주도하는 게 이번 지도부의 일인데 누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일단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했고 네. 네. 당무감사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네. 기존의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또 평가가 있을 것이고 네. 그 이후에 또 조강특위에서 조직 정비도 하고요. 네. 이게 공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띄울 만한 단계는 아, 아니라서 물론 그렇죠. 근데 근데 인재영입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네. 확실한 것은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리꽂기에 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저는 어쨌거나 이번 이 경선 네. 네.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네. 최대한의 기조로 많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생과 정책에 좀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끝으로 요즘 청년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주거 문제도 있고 여러 일자리 취업 문제도 네. 있지만 그 취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청년들 만나 보면 네. 네. 취준생이 이제 취업 준비생의 약자잖아요.
그 취준 준비생이라는 말을 써요. 취준을 또 취준도 준비하나요? 네, 왜냐하면 취준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자격증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시험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취준하려고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야 뭐 된다. 여러 가지 되는 비용이 거죠.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부모님의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취준을 하는 것조차 마음 편한 일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도 조금 인정해 주시고 어. 너른 마음으로 청년들의 이 애로사항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취업 비용을 좀 절감시키는 방향, 아. 취업에 들어가는 준비 비용을 좀 낮추는 획기적인 안 등을 함께 머리 맞대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정책으로 잘 발표해서 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국민의힘에서 정말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장해찬 최고위원님 만나봤는데요. 뭐 국민 여러분이 좀 여당 모습 갑갑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우리 젊은 최고위원 보면서 희망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민생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펀치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